현재 주말극장과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007 제임스 본드를 누른 1위의 주인공 조성희 감독님과 박보영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음료수 네. 아직까지 실감이 잘 안 나시죠? 예. 되게 영화 감독님들이 몰래 극장에 혼자 나가서 예. 이렇게 자기 영화 이렇게 매진되는 거 보고 흐뭇해하고 이러는데 네. 요새 거기 인터넷에 다 나오더라고요. 네. 그것만 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클릭만. 아니 저희 감독님이 쉴 때 그 스마트폰으로 검색 되게 많이 하세요. 들키지 마세요. 모양은 좀 빨리. 자, 감독님에게 먼저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이전 작품을 이렇게 쳐다보게 되면 관객을 좀 불편하게 만드는, 끊임없이 생각하게 하고 부딪히게 만드는 그런 작품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작품은 사실 동화 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셨거든요. 그 말씀하신 그런 전작들을 우리 가족들하고 같이 봤었는데 또 재미없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님이? 난 잘 모르겠다. 그래서 좀 아주 우리 가족들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영화를 만들고 싶어요. 자, 박보영 씨에게도 좀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영화의 시나리오 처음 봤을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저는 일단 너무 착한 영화라서 너무너무 좋았었어요. 전 좀 멜로 영화를 아주 나중에 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시나리오는 약간 사랑도 사랑이지만 정서적인 교감도 그게 또 주가 되고 어쩔 땐 친구 같기도 하고 어쩔 땐 엄마 같기도 하고 이런 모습 때문에 이 정도면 내가 표현하는 게 덜 서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서 사실 영화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기도 하고 저한테도 가장 좋게 느껴졌던 건 이 영화의 감성. 네, 맞아요. 예를 들어서 뭐 뛰어가다 넘어진다든지 혹은 한글을 가르친다든지 노래를 갑자기 해준다든지 이런 묘사가 나오면 사실 조금만 이제 나이를 먹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시니컬하게 보게 되는데 이 영화는 그렇지 않고 감성을 굉장히 잘 설득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 영화의 장점이 있는 거죠. 저희가 이제 중간중간에 에피소드들이 많잖아요. 좋아할 수밖에 없는 철수를 너무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런 게 좀 일종의 많이. 뭐 여성 판타지가 담겨 있는 판타지죠. 그런 네, 영화죠. 그러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기다리라고 말을 했으면 기다려주는 남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으니까요. 너 또 뭐 밤에 이상한 소리 밤에 그러는 거 아니 내려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 입장에서 대사가 없는 그 상대를 만났을 때 리액션 잡기가 참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저보다는 오빠가 더 힘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지문 같은 거 예를 들면 뭐 동공이 흔들린다 이런 거는 어떻게 눈빛이 흔들린다 이런 건 연기는 어떻게 도금을 흔드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는 동공을 어떻게 흔들면서 연기를 했는지 전화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접속모비월드 영화는 수다다의 김태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동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같이 거기 참여를 했어야 되는데 네. 드라마 촬영 중이라서 아예 괜찮습니다. 박보영 씨 오셔서 저희는 괜찮아요. 대사가 거의 없는 늑대 소년에 대한 캐스팅 제안이 왔을 때 어떤 기분이셨습니까? 시나리오만 봤을 때는 무조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 캐릭터를 봤을 때는 조금 처음에는 좀 겁이 났어요. 사실 이런 영화를 만들 때 송중기 씨가 처음 등장하는 순간에 저 사람은 송중기다, 늑대 소년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영화가 사실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진짜로 늑대 소년으로 영화 속에서 계속 보인다는 거고 그리고 연구도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물들이 이제 고개 같은 거 돌릴 때 이렇게 연속 동작으로 안 돌리고 이렇게 구분 동작으로 끊어서 하듯이 동작을 한다든지. 그때 움직임에 관한 트레이닝을 배웠어요. 사실. 사람은 그냥 시선이 꽂히면 한 번에 그쪽을 보지만 동물은 분절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이렇게 배웠고 그리고 평소에 강아지 키우면서 봤던 관찰하면서 좀 많이 느꼈던 거를 써먹은 것 같아요, 영화에서. 오빠 내 눈이 다. 박보영 씨와의 연기 호흡 어떠셨어요? 아마 보영 씨가 제일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뭐 리액션이라도 해줘야지 뭐 에너지를 받을 텐데 대사가 없으니까 혼자 아마 힘들었을 텐데 힘든 내색 안 하고 촬영하는 게 보니까 좀 기특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호흡이 맞았다는 거예요? 안 맞았다는 거예요? 호흡은 굉장히 잘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바쁘신데 전화 통화 또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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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독님 고생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사실 영화를 봤을 때 누가 봐도 송중기 씨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네네. 어떤 배우가 일정 부분 이상 연기를 잘하게 되면 그 캐릭터만 보이는 영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설정 자체가.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박보영 씨 연기도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제 모셔서 하시는 얘기가 아니고요. 어떤 얘기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한글 가르치는 장면인데 송중기 씨가 이제 모종의 그런 감정을 품고 그러고 지그시 계속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민망해하면서 야 그만 쳐다봐. 다음 거 써. 그리고 나서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손을 잡고 글씨를 쓰다가 야너손 되게 단단해요. 그 장면에서의 그 연기를 보면 박보영 씨가 그런 감성을 얼마나 잘 담아내는지를 보여주죠. 이렇게 서로 풋풋하고 좋아하는 것 같으면서도 막 아직 그렇게 되는 장면을 너무 예뻐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전 영화를 보면서 가장 그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 시간적 배경을 60년대로 가져간다는 거. 60년대 이야기를 할 때 중요한 감정이 있다면 향수 같은 게 있어요. 근데 향수라는 게 예를 들면 아이들이 막 공터에서 놀 때 밥 먹으라고 부를 때 그리고 또 송중기 씨가 극 중에서 뭐라고 그럴까 아이들하고 노는 모습을 보면 동네마다 그런 형들 하나씩 있었거든요. 네, 약간 뭐라고 그러나 바보 형이라고 해야 되나? 바보.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어린 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원형처럼 기억하는 것들을 이 영화가 굉장히 잘 담아내고 있죠. 우리 영화는 초콜릿 파이 같은 영화라고 음. 했어요. 한국인의 정이 느껴지고 아. 온기가 느껴지는 그 아름다운 추억이라는 의미에서 네. 과거의 어떤 그런 장면을 좀 이렇게 예쁘게 하려고 했어요. 박종두에게 이 실험을 지시했던 윗분들이 적잖게 이 영화 이제 후반부에 가면 철수에 대한 태생의 어떤 비밀 같은 것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런 설정을 하시게 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솔직히 말해도 되나요? 네. 그거를 이제 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철수를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영화상에서 그 점을 이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좀 아쉬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초반부터 중반까지는 영화가 감성이 좋게 굉장히 잘 나가죠. 그러다 후반부 되면 뭐라고 그럴까요? 좀 이야기 자체가 폭주한다는 느낌? 때에 따라서는 좀 거의 통제불능의 상황까지 가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 자체가. 예, 제가 참 죄송합니다. 저는 감독님이 죄송하다고 말할 줄 알았어요. 왜 그런 질문을 하셔가지고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아니 근데 저 감독님이 아직 말이 좀 여리시고 네. 그런데 한두 개 더 하려고 그랬는데 못 하잖아요. 네, 한 더 지분해 주세요. 아니 진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맥락의 그런 질문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이제 판타지적인 영화가 설정 자체는 저는 비논리적인 건 얼마든지 허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그 영화가 성립하잖아요. 그렇지만 아무리 판타지 영화라도 그 안에서 인물들이 왜 그런 심리를 갖는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내적 논리가 있어야 관객이 감동을 받든 재미를 받든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특히 근데 유연석 씨라는 그 극중 악역 캐릭터 자체가 왜 그 순간에 그런 행동을 하는지가 관객 입장에서는 거의 설득이 되질 않거든요. 대사에 있었는데 삭제가 됐어요. 아. 어느 날 순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될 때까지 친하게 지내자 앞으로. 근데 지태는 그 한마디의 마음을 뺏겨서 옛날부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좋아하게 된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제 역을 할 수 유연석 씨가 실제 영화에 나온 것보다 더 귀엽게 멋지게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접속 무비월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여수성 관객분들은 오셔서 철수와 함께 연애하는 느낌도 많이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주말 극장가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영화 늑대 소년 별점과 한 줄 정리 시간입니다. 이 영화에 대한 제 별점은 3개입니다. 3개. 송중기와 박보영의 순도 높은 감성. 소년과 소녀가 만나 동화를 쓰다.